안녕하세요. 어느덧 3월의 봄바람이 제법 따스해졌습니다. 며칠 전 부바르베에 있는 초등학교 정문에서 이제 막 1학년이 된 8살 막내 수연이의 작은 손을 놓아주며 학교로 들여보냈는데요. 자기 몸집만한 가방을 메고 씩씩하게 걸어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참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인 큰아이들 입시와 사춘기 챙기랴, 이제 막 학교 생활을 시작한 막내 챙기라. 우리 4050 가장들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내 가족의 이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을 지켜내고 아이들이 자라서 사회에 나갈 때 든든한 비빌 언덕이 되어주기 위해 우리는 기꺼이 투자라는 험난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주식 투자는 이제 우리 세대에게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출근길 10,000원 지하철 안에서 혹은 꽉 막힌 도로 위 차 안에서 라디오 뉴스만 틀면 한숨부터 북풍 나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다시 최고조에 달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위기다.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가 폭등해서 다시 끔찍한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 당장 내일이라도 세계 경제가 붕괴되고 우리 집 경제까지 무너질 것 같은 자극적인 기사들이 매일 아침 쏟아집니다. 이런 거대한 세계 경제의 파도, 이른바 매크로 이슈가 터질 때마다 우리 평범한 가장들의 맨팔은 여지없이 흔들립니다. 핏밤 흘려 모은 돈, 아이들 학원비 아껴서 넣은 돈이 들어있는 주식 계좌에 파란불이 뚝뚝 떨어지는 걸 보면 지금이라도 다 팔고 도망쳐야 하나 하는 지독한 공포에 사로잡히죠. 밤잠을 설치고 직장에서도 일은 손에 안 잡히고 화장실에 숨어서 호가창만 들여다보게 됩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주가가 떨어진 짜증 때문에 애먼 아내와 아이들에게 화를 내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멀리 중동의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유가가 출렁인다고 해서 여러분이 평생을 함께하기로 마음먹고 투자한 그 초우량 기업의 뛰어난 기술력과 진짜 가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걸까요? 애플이 아이폰을 못 만들게 되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이 멈추며 현대차가 자동차를 못 팔게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의 본질은 그렇게 쉽게 훼손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20년 가까이 광고 기획을 하고 수많은 간판 디자인 현장을 누비면서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가게와 기업들의 흥망성쇠를 최전선에서 지켜봤습니다. 금융위기가 터지고 전염병이 돌고 골목 상권에 칼바람이 불 때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제 이 동네 상권은 끝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외부 환경 탓만하며 더 크고 화려한 간판으로 눈속임하려던 곳들, 단기적인 이벤트로 손님을 끌어모아던 곳들은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텅 비고 모두가 폐업을 할 때도 끝까지 살아남아 오히려 주변 상권까지 다 흡수해버린 전설적인 노포들에는 명확한 공통점이 있었죠. 그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직 자신들이 파는 국물의 깊은 맛, 즉 본질적인 상품 경쟁력 하나에만 지독하게 집중했습니다. 주식시장도 골목의 뚝배기 국밥집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유가가 오르고 물가가 치솟는 인플레이션 위기가 오면 기술력이 없고 빚만 많은 부실한 기업들은 원가 상승을 감당 못하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 재산을 걸고 투자해야 할 진짜 우량주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와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을 무기로 높아진 생산 비용을 제품 가격에 자연스럽게 올려받을 수 있는 무서운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제품 가격을 올리고 결국 그들의 매출과 이익은 더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중동 위기 같은 거시경제의 공포 때문에 시장 전체가 패닉에 빠져 폭락할 때 돈을 쓸어 담는 1등 우량 기업의 주가까지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 덩달아 떨어지는 것은 결코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가족을 위해 평생 들고 갈 훌륭한 자산을 말도 안 되는 싼 가격에 주워 담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박앤세일 기간이 열린 것입니다.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반값에 세일하면 새벽부터 줄을 서면서
왜 세계 1등 기업의 주식이 반값 세일을 할 때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십니까? 투자자 여러분, 신문 일면에 대서특필되는 거대한 위기들에 일일이 반응하며 소중한 기업의 지분을 헐값에 던지지 마십시오. 거시경제, 즉 매크로는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고 쪽집게처럼 예측할 수도 없는 한낱 바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아주 깊고 튼튼한 뿌리를 가진 거대한 나무를 골라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긴 시간 동안 묵묵히 동업자의 자리를 지키면 그만입니다. 비바람은 지나가고 나무는 결국 위로 자라납니다. 과거의 역사를 한 편의 다큐멘터리처럼 한번 되짚어 볼까요? 멀리 갈 것도 없이 2008년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 9시 뉴스 앵커들은 매일 밤 잿빛 얼굴로 자본주의의 붕괴를 이야기했습니다. 코스피는 반토막이 났고 사람들은 주식의 주자만 꺼내도 화를 냈죠. 그리고 불과 몇 년 전 온 세상을 멈췄던 팬데믹 폭락장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기는 늘 새롭고 더 무서운 얼굴을 하고 우리를 찾아왔고 그때마다 수많은 전문가와 언론은 이번엔 정말 다르다, 이번엔 진짜 끝났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팩트가 증명하듯 세상은 결코 망하지 않았습니다. 인류는 언제나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결국 답을 찾아냈고 그 위기의 터널을 뚫고 나온 1등 우량 기업들은 경쟁자들이 쓰러진 자리를 차지하며 이전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단단해졌죠. 만약 2008년 폭락장 가운데서 공포를 이겨내고 우량주를 샀던 사람과 두려움에 모든 주식을 헐값에 팔고 은행 예금으로 도망친 사람의 10년 뒤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결과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중동의 리스크도 미국의 금리 문제도 결국 10년 뒤 차트를 펴보면 작은 점에 불과한 지나가는 소나기일 뿐입니다. 인류의 삶을 발전시키는 위대한 기업들의 성장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 아침 뉴스를 보며 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맞춰보려는 얄팍한 타이밍 기술이 아닙니다. 훌륭한 기업의 지분을 샀다면 그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 돈을 벌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허락해줘야 합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무던하게 버텨낸 그 시간만이 투자의 가장 위대한 무기인 복리의 마법을 완성해줍니다. 여러분, 투자의 시계를 매 초마다 깜빡이는 주식시장의 호가창이 아니라 우리 집 거실에 걸려있는 우리 가족의 시간표에 맞춰보십시오. 교복을 입고 있는 우리 큰아이가 대학에 가고 사회 첫 발을 내디딜 때까지,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막내 수연이가 훌쩍 자라 어여쁜 성인으로 자랄 때까지, 그 10년, 15년이라는 길고 가슴 벅찬 시간 동안 여러분이 굳게 믿고 묻어둔 그 우량 기업도 전 세계를 누비며 묵묵히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그 주식은 여러분의 노후와 아이의 미래를 책임질 든든한 황금거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험난하고 불안한 시장 속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쓰는 복잡한 차트 분석이나 재무제표가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정답은 아주 가까운 곳,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당장 스마트폰에 빨간불, 파란불 깜빡이는 주식창을 닫아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거실과 냉장고, 그리고 아이들의 방을 찬찬히 들여다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카카오톡을 확인하고 LG생활과학 치약으로 양치를 합니다. 현대차를 타고 출근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과 윈도우로 하루 종일 업무를 봅니다. 점심엔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저녁엔 아이들과 넷플릭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시청하죠. 우리 가족이 매일 먹고 마시고 쓰는 제품들, 우리 아이들이 푹 빠져 열광하는 서비스들, 바로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세상을 지배하는 1등 기업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업들의 물건을 소비하며 지갑을 열 때 생각의 각도를 딱 1도만 틀어보십시오. 아, 나도 이 돈 잘 버는 훌륭한 회사의 동업자, 즉 주인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입니다. 옆집 아이가 하니까 불안해서 습관적으로 시키는 막대한 사교육비 한 달에 얼마씩 쓰십니까?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새 아이 학원비만 모아도 한 달에 수십, 수백만 원이 훌쩍 넘을 겁니다.
거기에 매일 출근길에 무심코 마시는 비싼 테이크아웃 커피값, 퇴근길에 잦은 술자리 비용. 이 돈에 딱 10%, 아니 20%만이라도 과감히 아껴서 우리 가족이 사랑하는 1등 기업의 지분을 사모으십시오.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만 주는 비싼 영수학원 대신 세계를 움직이는 훌륭한 기업의 주식을 한 주씩 사주고 자본주의 경제를 가르치는 것. 그것이야말로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진짜 부를 물려주는 가장 확실한 살아있는 교육입니다. 물건만 사서 쓰고 버리는 단순한 소비자로 평생을 남지 마십시오. 자본주의 시스템의 진짜 주인이자 꽃인 주주가 되셔야 합니다. 무리한 대출이나 영끌이 아니라 당장 내일 반토막이 나도 내 일상을 지킬 수 있는 순수한 여윳돈으로 매달 적금을 붓듯 좋은 기업의 지분을 한 주, 두 주 꾸준히 늘려가는 것. 이 지루하고 평범해 보이지만 가장 위대한 실천만이 그 어떤 매크로의 공포도 이겨내고 우리 가족에게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가져다줄 유일한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4050 가장 여러분, 오늘 방송을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피땀 흘린 돈으로 투자를 하는 진짜 이유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몇 달 안에 승부를 봐서 외제차를 타고 벼락부자가 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마주 앉아 웃을 수 있는 여유,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가는 아이들과 주말이면 맘 편히 맛있는 삼겹살에 저녁 한 끼 먹을 수 있는 이 소박하고 소중한 일상을 평생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주식 때문에 내 가족과의 행복한 오늘 하루를 망친다면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투자입니다. 그러니 당장 내일 중동에 무슨 일이 터지든 뉴스에서 아무리 경제 위기라고 떠들썩하든 오늘 밤은 미국 주식 호가창 대신 사랑하는 가족들의 고온이 잠든 얼굴을 보며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진짜 좋은 우량 기업은 여러분이 주무시는 그 시간에도 지구 반대편에서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돈을 벌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 부족한 제 이야기가 치열한 하루를 묵묵히 버텨내시는 우리 대한민국 가장분들의 무거운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멘탈을 꽉 잡아드릴 든든한 멘토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십시오.